안녕하세요. 중견국 공공외교의 이해 10조입니다. 저희 조는 호주의 공공외교 중 지난 중간 발표 때 언급한 호주와 중국의 갈등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호주의 공공외교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구성은 이렇습니다. 앞서 중간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호주의 정체성과 호중 외교 관계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호주의 민간, 정부 대상의 공공외교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중국 간 갈등이 공공외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호주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호주 연방 성립 이래 늘 영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03년 호주의 외교 백서에서 압도적으로 유럽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강조하는 등 호주의 서구 북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백호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인종적, 문명적으로 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호주는 중국의 급부상을 계기로 아시아 중요성에 대해 점차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7년 텀블 총리의 외교 백서에서는 호주의 국가 정체성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재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역 안정과 번영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선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와 중국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대 초반 중국은 호주에 존재하는 중국인 유력 인사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중 정치 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유리한 입법과 여론 형성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중국에 대한 호주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미국의 주도하에 호주는 쿼드에 가입했고 2018년에는 호주 내 5G 도입 시 하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등 중국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들어 격화되는 호주와 중국 사이 갈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의 진원지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발로 실질적인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유학주의 경보를 발령하여 호주와의 인적 교류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소고기부터 석탄까지 광범위한 호주산 수출품에 대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중국의 보복을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대대적으로 호주는 군사력의 증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공여받는 등 대중 견제 행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도 더 이상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며 극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주의 공공외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할 내용은 호주가 운영하는 인적 교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외교입니다. Australian US Ambassadors for Development 프로그램은 1998년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사이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청년층을 최대 1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년에 약 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해당 기관들과 호주 정부를 연계하여 보건, 환경, 농촌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우수한 학자들에게 연구비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의 의회 및 정당의 지도자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호주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주요 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센터 역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링크 컨버세이션 사업은 호주와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를 도모하고자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해 지역 차원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호주의 고등교육 장학협력 사업 사례입니다. 약 60여 년간의 시간 동안 호주는 고등교육 장학협력을 주요한 공공외교 자원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는 지리적으로 임적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호주의 장학협력 사업은 호주의 공공외교에 있어 다양한 목표와 역할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1차적인 목표로는 파트너국 국민의 발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호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2차적인 목표는 친호주 인사를 양성하여 자국과 파트너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양국 간 밀접한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장학협력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는 호주의 주요 가치를 학습한 해외 장학생을 매우 중요한 민간 외교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콜롬보 플랜은 호주의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의 상호 인재 교환 및 문화적 지원 교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호주의 백호주의를 약화시켰으며 아시아에서의 백호주의에 대한 적대감 또한 일정 부분 해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 관광청에서 진행 중인 공공외교 캠페인입니다. 호주는 이미지 브랜딩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Come Live Our Philosophy 캠페인입니다. 이 필로소피의 스펠링이 독특하다는 걸 눈치채셨을까요? 이것은 호주식 영어 발음과 호주인만의 삶의 방식을 연결시킨 슬로건입니다. 호주인들이 가진 철학을 세계에 알리며 호주만의 이미지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호주의 이미지와 매력에 대한 소프트 파워를 이용한 공공외교 사례입니다. 호주는 There's Nothing Like Australia라는 캠페인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호주의 매력을 어필했는데요. 호주 출신의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를 모델로 삼아 미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장 큰 규모의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주가 진행한 가장 최근의 캠페인입니다. G-Day라는 호주식 인사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워 유튜브 쇼츠 필름과 친근한 캥거루 캐릭터를 활용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호주만의 아름다운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1분짜리 해당 캠페인 광고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주의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저희는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당연히 공공외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외교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외교 엘리트만 아니라 시민까지 외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와 중국 간 갈등이 공공외교의 주체인 시민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와 네티즌들은 호주 공영방송이 자국민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계 호주인 중 20%가 호중 갈등이 시작된 이후 1년간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의 호주인들이 중국을 경쟁적 동반자라기보다는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국 유학생에 대한 호주인들의 반감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중국인 학생 비율은 13%가량 줄어든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호주 유학과 관련된 규제를 해제함과 동시에 제도를 변경하며 중국 유학생의 호주 복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학 내 외세의 간섭을 규제하는 외국 간섭 금지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무역 분쟁 이후 중국은 USAID 장학금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식 공공외교가 양국 간의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공외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문화 공공외교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구촌의 축제인 베이징 올림픽에 호주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을 동참하였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꾸려진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호주 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공자 학원에 대해서도 호주 외교부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대학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공자학원이 호주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정치와 무역 갈등이 문화 및 인적 교류 단절로 확대되어 공공외교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호주의 공공외교와 중국과의 갈등이 공공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